책은요 49페이지입니다. 예, 부동산 분류 및 용어가 있어요. 용어. 자, 그 중에 첫 번째 볼 게 뭐냐? 책 보세요. 자, 1번에 있는 부동산 유형. 요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50페이지. 자, 토지 분류에선 첫 번째 갈로 1번 공법상 분류 그냥 넘어가시고 그럼 실제 공부할 때 뭐냐? 51페이지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51페이지부터.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거기 있는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 자, 이 용어는 크게 3개 있습니다. 꽤 많지만 반드시 공부할 게 이 3개는 꼭 공부하셔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보니까 후보지하고 이행지에 대한 차이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요, 예, 나지란 말과 건부지, 요 2개 차이를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보니까, 예, 나와 있는 게 필지, 백지. 필지란 말과 핵지, 요 2개 있습니다. 예, 2개 차이를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또 실제 토지 용어는 거의 매년 시험 나오면요. 거의 90%는 뭐 있으면 여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이 3개에서. 그래서 일단 요 3개만큼은 꼭 기억하자 이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책 보니까요. 맨 먼저 나 있는 게 51페이지. 갈로 1번, 뭐뭐 나 있습니까? 부지, 택지. 자, 일단 그때는 그냥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할 것은 부지하고 뭐 있습니까? 택지만 공부하시고, 나머지 그 밑에 대 또는 대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 해보자고. 이제 첫 번째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명히 토지 용어이지 건물 용어는 아니에요. 그건 항상 먼저 아시고요. 자,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요. 땅이 크게 2가지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건축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자, 우리 보통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집을 짓는 용도 뭐 있습니까? 주거, 또 상업, 공장 등이 일종의 건물 등을 지어주는 땅이죠. 이런 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건축을 할 수 없단 말은 뭐냐? 땅은 땅인데 결국 뭐 있습니까? 바닥으로 이용되는 땅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천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철도는요? 도로 못 짓는 거죠. 이와 같이 철도 부지, 하천 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건 절대 건물 등을 짓지 못하겠다죠. 이게 뭐냐?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뭐라 하냐? 요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해서 뭐라 씁니까? 택지죠. 거꾸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까지 포함된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모든 땅을 그냥 이 통칭해서 뭐라 합니까? 부지.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토지 용어 중에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뭐냐 묻거든. 이건 무조건 뭐예요? 부지예요, 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땅은 통칭해서 뭐 있습니까? 부지라는 용어 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면요. 책 보겠습니다. 자, 책에 보니까 51페이지 박산의 부지란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네, 핵심 포괄적 용어야. 이 포괄적 용어는 결국 뭐까지 포함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 건축 용지 이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포함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부지란 용어 쓴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택지는 가장 중요한 게, 자, 이때 잠시만요. 이미 건물에 들어서 있는 땅도 택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만 택지입니까? 그게 핵심이야. 나와 있죠.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땅 둘 다 뭐 있습니까? 예, 택지가 되어진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밑에 있는 이 대란 것은 지목상 된데 그냥 넘어갑니다. 뒷장 갑니다. 뒷장에 갈로 2번 농지, 임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갈로 3번 갑니다. 3번은 후보지 이행지는 꽤 중요하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하는가 하면요. 잠시 책이 앞장, 즉 5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50페이지. 예, 양갈로 2번 감정평가상 토지 분류가 있을 거예요. 자, 보니까 크게 첫 번째 3개 분류되어 있죠. 뭐뭐 있습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자, 우린 이렇게 분류한 걸 뭐라 하냐? 크게 분류한다 해서 대분류. 잠시만요. 우리 가끔 보니 임지가 농지 바뀔 수 있죠. 농지가 택지 바뀔 수 있죠. 이와 같이 이런 택지가 농지, 임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이걸 후보지란 용어를 쓴다 합니다. 즉 대분류 간 이동이 되는 걸 후보지입니다. 근데 우리 거기 있는 택지 제거 보니까 다시 뭐가 있습니까?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뭐 주거, 상업 공장이 있죠. 농지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또 뭐 있죠? 과수원도 있어요. 임지는 땔감 나무인 신탄림과 그 다음에 목재용 쓸 수 있는 용재림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류한 건 다른 말로 소분류입니다. 소분류. 그죠? 근데 보니까 소분류 중에 특히 이거 알고 있죠? 주거가 상업 바뀔 수 있고 상업이 공장 바뀔 수 있습니다. 또는 전이 답 바뀔 수 있고 답으로 바뀔 수 있고 답이 과수원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분류 간 이동이 되는 현상들을 뭐라 하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우린 이행지란 용어를 쓴답니다. 이행지. 자,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가 상업으로 변경될 때 무슨 땅이냐 묻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농지가 택지 등으로 변경될 때 무슨 땅이냐 묻지 않습니다. 이 말 대신에 꼭 기억하실 건 뭐냐? 이 말만 하시면 돼.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간, 즉 지역 상호 간의 변화가 있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후보지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행지란 것은 용도 지역 내의 변화가 있는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이행지다. 실제 시험은요, 요 말과의 장난칩니다. 상호 간이냐, 지역 내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택지 지역 내잖아. 내는 뭔데요? 주거, 상업, 공장이고. 농지 지역 내는 뭐 있습니까? 전답, 과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이행지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 간과 내 가지고 구분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책 봐볼까, 이제? 책 보니까 뭐 있습니까? 52페이지. 갈로 3번 후보지 이행지가 있을 거예요. 52페이지. 자, 후보지 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핵심이. 지역 상호간. 요것만 줄거 놓으시라고. 이 키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2시간 동안 수업한 것은요.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자 한 게 아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첫날은 주로 뭘 하는가 하면요.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걸 좀 생각하시라고요. 절대 얘는 뭐 있습니까? 안에 있는 글자 한 강에 따지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키워드가 뭐냐를 찾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무조건 그 키워드만 찾아가시라고. 그거 말고 있으면 돼요. 절대 이거는 안에 있는 글자 한 강에 장난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행지. 이행지 보니까, 박스안에 보니까 설명 쭉 돼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두째 줄 보니까 지역 쭉 가서 내에서 변화가 있는 땅이 이행지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갈로 4번 대지, 맹지. 자, 잠시만요. 우리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앞장에 갈로 1번에 보니까 51페이지 보니까 뭐 있습니까? 보충 설명 보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52페이지 있는 갈로 4번에 있는 대지는 똑같은 말인데 한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자가.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일단 결론. 부동산학에서는 이건 절대 시험 안 내. 응? 근데 웃기는 건 부동산을 뺀 나머지 공법이나 민법 등등에 설명하고 있는 대지는 전부 다 이거 말합니다. 이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이건 시험 낼 수 없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에 지목상태가 될 수 있죠. 그죠? 또 여기에 건축법상 뭐 있습니까? 대지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필요 없는 일을 좀 설명할 목적이에요. 얘는 지목상태라고 해서 뭐로 쓰는 거 용도상. 주거와 상업용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용도가. 근데 건축법상 대지는 결국 뭐 있습니까? 주거와 상업과 공장 등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 설명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보니 절대 어떤 용도만 쓴다 말 못하거든. 그래서 절대 부동산에서는 이런 건 시험 낼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나머지 건축법 등에서 뭐 있습니까? 대지란 말 쓰면 밑에 있는 이 대지가 아니라 이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장 등을 쓸 수 있는 대지랍니다. 대지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 실제 부동산이 반드시 쓸 때는 이 대자는 이 대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또 특히 얘는 반드시 한자를 꼭 써줘야 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달리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이 대자는 무슨 대자입니까, 이게? 이렇게 자루 모양 대자 있죠? 요거야. 자루 모양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 말듯이.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현재 공공도로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A 땅과 B 땅과 C 땅이 있는데 A 땅은 현재 공공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땅이지만 B와 C는 공공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땅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개인 사료가 있는 땅이 있어요. 이렇게 B 땅이. 그래서 마치 이게 이런 자루 모양과 같다 해서 이걸 뭐랍니까? 자루형 대자를 써가지고 대지란 용어를 쓴다 합니다. 얘는 중요한 게 뭐예요? 공공도로와 접속면이 넓습니까? 좁죠. 그래서 이걸 항상 표현할 때 좁은 접속면을 갖고 있는 것. 접속면을 갖고 있는 땅 또는 좁은 통로가 있는 땅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런데 반대로 C 땅은 어떠한 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까? 없지. 연결 안 돼 있더라. 이게 뭐죠? 맹지죠. 맹지. 그래서 맹지는 반드시 어떠한 도로라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맹지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넘어가시라고요. 물론 가끔 시험 나가지만 실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 책 보겠습니다. 대지. 박스 안에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 접속면을 갖고 있는 접속면까지 할까? 자, 맹지는요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한 토지, 여기 핵심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로 5번 갑니다. 5번. 5번은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실제 우리 한번 물어보죠. 땅을 살 때 주로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있어. 땅 살 때. 첫 번째, 이 땅 주인 누구냐? 중요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땅값 얼마 될 것인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주인을 파악한다, 필지. 가격 파악한다, 획지. 개념 다른 거지. 그죠? 다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가끔 이제 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적도를 딱 쳐보시라고. 지적도. 쳐보면 지적도면이 딱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 분명히. 근데 여기 붙어 있거든요. 보니까 이게 21-2 대. 얘는 보니까 23-6 장. 네? 여기 136-1 여기 보니까 뭐 답 할까? 이렇게 돼 있다고. 이 말이 뭐예요? 얘는 지번이 몇 번입니까? 21-2번지인데 사용 목적이 대지.
얘는 현재 뭐 23-6번지인데 사용 목적이 공장 용지입니다. 아마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뭐예요? 여기에 필지야. 하나의 권리, 소유권이니까. 그죠? 자, 이걸 다시 해볼게. 획지란 말과 필지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자, 일단 지번이 1번, 2번, 3번, 4번, 지번이 4개 있어요. 필지 몇 개예요? 4개지. 하나의 권리가 있는 일단의 면적이 곧 이 지번이니까 필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지번 1번은 여기 전체 있는 땅이 제곱미터당 땅값이 얼마인가 100만 원 된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 있는 2번과 4번 지번이 있죠. 요 지번을 보니까 땅값이 여기에 125만 원, 125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번 지번은 보니까요. 요만큼은 105만 원이고 요만큼 165만 원이라고.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땅값이 같은 일단의 면적이 획지입니다. 획지. 자, 요건 뭐예요? 요 땅값 같이 요거? 여기 한 개에 뭐라고? 획지. 요 땅값 다 같잖아요, 요거. 요까지. 그지? 요 전체가 한 개 획지라고. 얘는 땅값이 이게 같은 거, 요 다른 거지. 그죠? 105, 165니까 요건 두 개의 뭡니까? 획지지. 자, 그럼 구분되겠습니까? 필지 획지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얘는 보세요. 자, 요거 지번 1번이지. 필지 몇 개? 획지 몇 개? 한 개지. 얘는 보니까 현재 2번, 4번 지번 2개지. 그러니까 필지 2개예요. 인데 획지 몇 개예요? 요 전체 한 개란 말이에요. 땅값 같은 게. 얘는 현재 지번이 3번 한 개지. 필지가. 근데 획지 몇 개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중량선 필지와 획지는요. 필지와 획지는 공통되어 있는 용어와 자재입니다. 일단의 면적이야. 즉 동일한 면적이라고. 면적인데 뭐가 동일한 얘기 중요한 거요. 그래서 현재 필지는 뭐 있습니까? 권리가 같은 거. 권리가 같은 일단의 면적이 곧 이게 필지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획지는 가격이 땅값이 같은 일단의 면적이 뭐냐고 이게 획지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보니까 어느 걸 강조할까 하는 건데 특히 보니까 기술경제 법률 중에 필지는 뭘 강조합니까? 기술경제 법률 측면 중에서 권리지. 권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법률적 측면을 강조한다. 거꾸로 획지는 가격을 묻는 거죠. 이건 결국은 경제적 측면이면서 특히 우리 부동산학은 결국은 부동산학은 자 물어보죠.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다시 자 우리 책의 목차를 볼까? 예, 우리 프린터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목차 있을 거예요. 1편이 총론, 2장 보니까 2편이 강론인데 강론 중에 보니까 1번이 1장이 경제, 2장 시장, 3장 정책, 4장 투자, 5장 금융, 그 다음에 3편 감정평가 나있지. 맨 앞에 목차에 보니까. 전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경제지, 경제. 그죠? 이 말은 부동산을 뺀 나머지 법은 누가 합니까? 민법, 세법, 등기 등 있지 않습니까? 기술은 누가 하겠습니까? 건축업자 하거든? 그 남아있는 뭐 남아있습니까? 경제 남아있지. 이 경제는 결국 누가 하느냐? 부동산에서 연구한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학에서 뭘 강조하는 묻거든? 뭐 강조합니까? 획지, 획지. 그죠? 법학에서 뭘 강조합니까? 구분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자, 이거 묻습니다. 우리 등기 단위는 둘 중에 뭐예요? 등기 단위? 필지죠. 자, 획지는 잘 보셔야 돼. 절대 획지 가지고 면적에 대한 단위란 말씀 안 돼. 네? 보세요.
권리가 같은 일단의 면적이 누구지? 뭐지? 권리 같은 일단의 면적, 필지. 각이 같은 일단의 면적, 공통적 이건 면적 아닙니까? 그지? 절대 이건 면적에 대한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건 뭐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에 대한 단위지. 요걸 가지고 장난친다고 시험에서. 응? 획지는 면적에 대한 단위다.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좀 기억하셔야 돼. 마지막 정리 갑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마지막에.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큰 거요? 이때는 같은 거지. 이때는 누가 더 큰 거요? 획지가. 이때는요? 필지지.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필지, 획지는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요거까지 마시라고요. 자, 따라서 일단 우리 책에 보니까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53페이지 보니까요. 필지, 획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은 필지. 자, 기억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적. 그 다음에 뒷업번에 보니까 중요한 건 등기, 등록, 단위. 자, 또 한 가지 획지 보니까요. 경제, 부동산학적 개념이고 니은번 가격.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가 뭐냐? 곧 이게 획지가 되어진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필지와 획지의 관계 있지. 동그라미 2번에 박스 밑에. 거기 보면 설명된 게 뭐 있으면 어떨 때 뭐 개별 평가, 일괄 평가 등 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 뭐예요? 누가 더 크다? 그 말 마신대.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이 말 알고 그 밑에 있는 일괄 등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자, 걸려 6번. 하기 전에 여기까지 했으면요. 우리 문제, OX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OX 문제 풉니다. 예, 토지 용어 나 있죠? 그죠? 자, 1번 갑니다. 11번. 자, 뭐는 뭐다? 토지는 포괄적 용어다. 여기다 한 개 더 들어가면 뭐 들어가야 됩니까? 앞에 포괄이라는 말이 뭐가 더 포함된다? 네? 포괄은 뭐까지 포함됩니까? 결국은 기본은 뭐 있습니까? 기본은 이거지.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기본이지. 건축 용지 이외.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바닥 토지죠. 요까지 포함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예, 포괄적 용어죠. 자, 그래 보시고 2번 가볼까? 2번 보니까 뭐는 뭐다? 12번. 집어는 나왔는 게 쭉 뭐 있습니까? 획지다, 스나지. 그죠? 맞습니까? 뭐 써야 돼? 집어는 필지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같은 건데, 획지는 집원이다. 써놨죠? 그죠? 틀린 거지? 그럼 뭐라 써야 돼? 같은 거죠? 필지는 이렇게 써야 되죠? 자, 밑에 보니까, 거기 밑에, 바로 밑에 갑니다. 별도의 문제인데, 후보지 나 있죠? 나와 있는데, 키워드 뭐 찾아야 됩니까? 무슨 지역, 상호, 간 나 있으면 이건 뭐라고? 후보지. 그죠? 후보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7번 갑니다. 18번부터. 18번 나와 있습니다. 자, 뭐요? 후보지는 쭉까지 키워드 시작합니다. 키워드 뭐요? 가격, 수준. 이거 뭘 말하는 거죠? 그렇지. 획지. 후보지가 네, 획지. 자, 그 다음에 17번. 뭐냐? 맹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토지이다. 이게 핵심이죠.
일단 그렇게 항상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개념 파악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건 부동산 학이란 과목을 어떻게 공부한다 이걸 먼저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일단 됐습니다. 다시 이제 책 가겠습니다. 책 볼게요. 53페이지 갑니다. 그 6번 갑니다. 나지 뭐죠? 크게 보면 나지, 건보지, 공지 요거 3개 마시면 돼요. 나지, 건보지, 공지. 자,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구분하자고요.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정착물이 있냐 없냐 따라 먼저 구분합니다. 하는데 자, 보세요. 현재 땅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토지 위에 뭐가 있냐? 건물이 있는데 우리 토지를 갖다가 포괄적 용어로 뭐랍니까? 포괄적 용어? 부지지. 그래서 줄였으면 요거 뭐 됩니까? 건부지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꾸 책에 있는 그 용어에 따라가지 말고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지. 건부지. 자, 두 번째. 얘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 빈 땅이야. 근데 두 가지 구분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나지가 있고 두 번째 빈 공짜. 공지.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하라 묻거든요. 결국은 얘는 향후에 현재 빈 땅인데 이용 가능할 것이 중요합니다. 나지는 반드시 향후에 이용 가능한 땅입니다. 공지는 절대 향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랍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지가 뭐냐? 이게 공지에 쉽게 말해서 땅이 있는데 내가 현재 요만큼 땅을 샀어요. 샀을 때 우리 항상 건축 등을 지어줄 때 이 소유권만큼 꽉 채야 집을 짓습니까? 아니죠. 일정 공간 이렇게 남겨둔다죠.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공지예요. 공지. 그러니까 결국은 옆집 것도 뭐 있습니까? 일조권 등에 대한 분쟁의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할 수 없이 일정한 어떤 공간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지인데 우리 공지는 보통 시험 내면 이 말 나오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요 말 딱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인 공지야. 뒷말 이 말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는 빈 땅, 또 남겨진 땅을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공지인데 뒷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런 말 나오는 순간 그냥 자동 공지를 생각하시라고.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나지란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도입된 게 사실 일본에서 맨 처음에 도입하다 보니까 일본은 결국 뭐 있습니까? 나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말 대신 뭐가 있는가 하면 갱지란 말과 저지, 요 저지가 있답니다. 근데 한국은 갱지와 저지가 없기 때문에 요거 둘 다 합친 게 뭐냐? 결국은 나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결국 첫 번째 알 게 뭐냐? 이 두 개에 대한 차이가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아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과연 토지 위에 건물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물리적 제한이 있냐 없냐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 이거와 세 번째 사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 이런 세 개 가지고 나지와 갱지와 저지를 구분한답니다. 하는데 자, 첫 번째 둘 다 공통점 갱지든 저지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리적 제한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뭐 이미 건물 들어서 있지. 이게 물리 제한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이 있습니까? 다시, 공법은 국가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원래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땅은 반드시 공법상 제한을 다 받습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절대 없어.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 이 차이입니다.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이 갱지고 사법상 제한을 받는 땅이 저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런 보통 땅을 살 때, 땅 살 때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 땅을 삽니까? 설정돼 있지 않는 땅을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는 땅을 삽니다. 이게 뭐냐? 이게 갱지야. 근데 가끔 보니까 내 토지 위에 보니까 저당권, 뭐 지역권 등이 설정돼 있답니다. 이건 타인의 권리가 설정돼 있는 거지. 권리가 설정돼 있는 아래에 있는 땅이잖아요. 이 아래 제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저지란 용어 쓴다고. 그런데 한국에선 갱지와 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있습니까? 굳이 이 말은 알 필요 없어요. 한 목적은 요 말 뜻이 뭐냐 파악할 목적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죠. 이 나자가 뭐예요? 뻘거벗은 나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잘 알고 있는 나대지. 나대지가 지금 하고 있는 나지. 그러니까 나대지는 나지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물리 제한이 없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은요? 있겠지. 사법상 제한은요? 합친 게 낮으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 토지보상지침서 법령상에서 없는 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시험 나왔을 때 나지란 것은 사법상 제한이 설정돼 있다 해도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장난치는 문구 아니에요. 다만 장난친다면 요건 장난칠 수 있어. 아닌 거라 장난친다고.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공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세요. 자, 일단 그래서 나지는 이걸 먼저 하시는 물리 제한이 없고 공법상 제한이 있는 땅을 가지고 다른 말로 나지가 되었습니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요. 그럼 다시 할게요. 건부지가 뭐라고요? 나지는요? 그러니까 빈 땅인데 앞으로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요거요. 일단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요. 그럼 당연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중요하겠죠. 건부지란 말과 그 다음 뭐가 있냐? 나지. 이게 중요하답니다. 요 두 개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둘 다 공통점은 이용 가능합니까? 해요? 한데 건부지는 이미 이용되고 있지. 건물이 있으니까. 그죠? 나지는요?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죠? 향후 이용할 땅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나지이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요. 요 말 시험 나왔습니다. 사전에 지목을 갖다가 지목을 파악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건부지는 사전에 지목 이미 건물 들어서 있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나지는요. 이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지라는 것은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자 물어보죠.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뭐 있습니까? 주거, 상업, 공업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는 지목이 뭐예요? 상업은 나중에 저기 지적부 합니다. 둘 다 지목이 뭐예요? 대죠. 공장은 공장용지지. 공장용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이 땅이 빈 땅이란 말이에요. 빈 땅인데 주거나 상업이 들어온다면 지목이 되겠는데 공장이 들어오면 결국은 지목이 즉 공장용지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아직 건물 들어선 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결국은 지목이 뭐예요? 모르는 거죠, 지금은. 들어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목을 알 수 없다 써야 돼. 다만 우리 나대지란 말을 가끔 쓰거든요. 얘는 지목이 뭐이기 때문에 요거 대로 쓸 수 있는 땅이다 말 뜻이고요. 이럴 때 뭐 있으면 지목이 뭡니까? 알겠죠? 과거에 시험 나왔다고
나지는 지목이 대이다라고 시험 나온 적이 있어. OX. 나지는 지목이 대이다. OX. 틀린 거잖아. 공장성 공장용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반대로 나대지는 지목이 뭐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이거 묻습니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게 누가 더 비쌀 것인가? 라고 묻는 거요. 훨씬 더 비싼 게 건부지입니까? 낮입니까? 네, 이렇게 좀 표현해보자고. 좀 미안한데, 우리 보통 이를 많이 쓴답니다. 이런 거고. 건부지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죠? 하지 않는 결과 선택의 폭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미 간택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의 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이미 토지 위에 건물에 들어서 있는 거야. 있으면 결국 이건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거?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나지랑서 뭐 있습니까? 앞으로 주거이든 상업이든 공장 등을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 게 결국 누굽니까? 둘 중에 누구예요? 나지죠. 그러니까 누가 훨씬 더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냐? 원칙은 나지가 더 비싼데 요 말 가지고 뭐라냐? 이 말은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 말은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둘 중에 누가 더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겠지. 떨어진다 해서 말하면 건부 이렇습니다고 쓸 때. 그러면 결국은 원칙이 있으면 그 반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외 있는데 이때 보니까 이 말은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더 비싼가 싼 거? 비싼 거지. 결국은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건부 증가란 말 쓴다고. 근데 우리 보통 있죠. 중요한 건 요거 아셔야 돼. 좋다. 그러면 건부 증가에 대한 예를 좀 기억하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실제 건부 증가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다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또는 소수 잔여지를 보호하는 경우 등등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얘가 딱 나오는 순간 답은 여기 나와야 돼. 뭐뭐에 대한 규제가. 이거 외에는 절대 틀린 말 내지 않습니다. 항상 강화될 때만 건부 증가지 절대 완화란 말 쓰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나면 요 말 나오고 틀린 말은 항상. 요건 마시면 돼요. 설명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보세요. 3년 전에 여기 땅이 빈 땅이 있었어. 낮인데 그때 보니까 우리 공법상 보니까 이 땅은 상업용에서 8천 건물을 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여기다 8,000개의 상가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현재 보니까 이 땅이 빈 땅이면 법조항이 바뀌어서 빈 땅이라면 낮이죠.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잘 지어봐야 몇 층입니까? 이때는 얘가 더 비쌉니까? 이게 더 비쌉니까? 응? 이게 더 비싼 거지.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이지. 이게 뭐라고? 건부지지. 얘가 더 비싼 거예요. 만약에 20층까지 지어줄 수 있다 했으면 어떤 게 더 비쌉니까? 이건 최대 20층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낮이 더 비싸겠지.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건부지 값이, 이미 들어서 있는 건부지 값이 더 비싸게 해선 얘보다 얘가 규제가 어떨 때? 강화될 때가 건부지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뜻만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볼 것은 요 두 개 차이를 보시는데 처음 하는 분은 이거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가장 기본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분은 요 개념이 있지. 건부지가 뭐라고? 건물이 있는 땅이지.
낮이는 빈 땅인데 조건이 있지. 앞으로 이용 가능한 땅. 이게 훨씬 더 중요해. 훨씬.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보겠습니다. 자, 책에 53페이지 갑니다. 6번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예, 첫 번째 낮인데, 박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요 말 같은 말이 뭐죠? 물리적 제한이 없단 말이지. 그 표현 자체가 그죠? 정착물이 없고, 그다음 뒤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 등이 쭉 있는데,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가지고 낮이를 한다.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부지. 자, 건부지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부착된 토지. 그죠? 그 다음에 공지가 합니다. 공지는 건폐율 등 때문에 핵심이 뭐예요? 비어둔 토지지. 그죠? 오래 하시고 건부지 평가 낮이 가격 기준이 있는데 요건 우리 뭘 보는가 하면요. 자, 이런 동그라미 2번은 현재 누가 더 비싸죠? 이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원칙과 예를 구분해서 동그라미 2번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건부 감가 건부 증가. 건부 감가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있지. 거기 3번이죠. 3번 중에 중요한 건 그러한 예는 다 필요 없고 아까 설명해서 건폐율 끝에는 강화지. 완화란 말 쓰지 말아요. 이거 아시면 돼. 무조건 나오죠. 다른 건 절대 있죠. 이러이러한 건 건보 증가에 대한 설명 딱 나오죠. 다른 거 아예 보지 말라고. 볼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규제가 강화냐 완화냐 요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7번은 지금은 넘어가고 8번 가면 기타에서 중요한 게 법지 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지 빈지. 자, 일단 법지 빈지인데요. 결론상 뭐냐? 요거만 하시면 되겠네. 법지 빈지. 예, 첫 번째 이 말입니다. 등기상, 법률상 존재하냐? 법률상 존재하면 이건 법지예요. 등기상 없으면 이거 뭐 있습니까? 빈지지. 그 다음 활용실익이 있냐 없냐? 실익이 없는 땅이 법지고 실익이 있는 땅이 빈지죠. 자, 잠시 우리 등기는 바다와 육지가 있으면요. 바다도 등기 가능합니까? 바다? 안 되는 거죠? 항상 뭐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육지만. 바다와 육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이 중요한데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어올 수 있는 점. 이게 뭐냐? 만조 수위죠. 그죠? 2위는 육지고 밑에는 바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 등기는요. 바로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더 위부터 등기하죠.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땅은 뭐 있습니까? 현 등기돼 있습니까? 요거 안 돼 있잖아. 근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뭐냐? 빈지. 그죠?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바닷가예요. 바닷가. 자, 반대로 법지는 뭐냐? 이런 게 법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지인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땅이 있어. 있는데 이 땅은 육지이다 보니까 등기돼 있습니까? 이거? 돼 있겠지. 있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 이런 게 법지다. 그러니까 법률상 있냐 없냐, 활용실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라고. 자, 일단 한 8, 7개 정도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요 3개 정리해 볼게요. 구분 기준. 지역. 상호간. 지역. 네. 나지 건부지. 건물이 있는 땅. 없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 필지, 백지. 네, 이건 권리, 가격.
이 말만 아시면 돼, 지금은. 나중에 가면 설명할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물어볼게. 나지와 건부지는 택지이다, OX. 나지와 건부지는 택지이다, OX. 다시 볼게요. 자, 우리 프린터를 보셔야 되겠네. 프린터 보니까 택지 가봐. 프린터 몇 페이지지? 4페이지입니까? 택지 있습니까? 택지 뭐라 써놨습니까? 이용중은 뭐요? 이용중은 건물이 있는 거지. 건부지지. 그 다음에 이용 가능, 아직 건물 안 지었지? 요건 뭐라고?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택지든 건부지는 한마디를 묶어서, 말하자면, 나지든 건부지를 묶어서 뭐 있습니까? 택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OX, 책을 마저 끝낼게요. 55페이지. 건물에 대한 분류에서 큰 4번 주택에 대한 분류가 있죠. 그 중에 갈로 1번 단독주택, 갈로 2번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건 2년 전에 시험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게 단독, 어떤 게 공동 시험 나왔었는데, 나 같으면 이거 안 해. 이 과거에 한 번 시험 나왔었는데,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와. 가끔씩.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공법 시험 하죠. 그죠? 그때 배우시면 넘어가세요. 예, 그 다음 넘어가서 57페이지 부동산 속성 3절. 자, 요번 텀에 요 3절은 빼버리겠습니다. 다음 텀에 할 거예요, 제가. 3절은. 나중에 3절을 공부할 때 딱 2개만 하세요.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뭐라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59페이지 뭐가 있죠? 2번. 공간으로서 부동산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64페이지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그 공간과 위치만 공부하시면 돼. 다른 건 절대 할 필요 없어. 예, 쭉 넘어가서 이제 71페이지. 하기 전에 먼저 OX 문제 안 푼 거 있죠? OX 문제 안 푼 거요. 몇 번요? 14번입니까? 자, 거기 뭐가 있죠? 핵심이 보니까 남는 부분이지. 남는 빈 땅이지. 여기 뭐요? 빈 공짜. 공지. 그죠? 그 다음에 15번 했습니까? 자, 가볼게요.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제한은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가 나지다. OX? 맞죠? 그죠? 핵심은 사법상 설정되지 않는 땅입니다. 16번 갑니다. 16번. 뭐라 쓰니? 건보지 가격, 건보 감가에 의해서 나지보다도 높다란 말은 건보 뭐요? 네, 증가지. 그죠? 나지가 더 비싼 게 건보 감가고, 그죠? 나지가 더 가격이 떨어진 이 말은 건보지 더 비싼 거지. 건보 증가. 그런 걸 과거에 시험 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19번. 법진 항상 누가 비교한다? 예? 빈지. 자, 법진은 첫 번째 권리. 있죠? 법이니까. 활용 실익은 없다. OX. 맞는 거지. 자, 일단 그런 건데요. 지금 처음 하는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토지 용어는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뭐 답이 되는 건 여기 있는 요 세 놈이니까, 구체적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얘는 뭐 있습니까? 빈 땅, 건물 있는 땅. 얘는 권리, 가격. 요것만 좀 기억하죠.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71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특성학계예요.